기본품사에는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가 있습니다. 기본품사가 뭐냐 했을 때 이 사자로 끝나야 돼요. 명사, 형사, 부사, 동사.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입니다.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고요. 명사가 보어로 쓰이면 주어, 보어가 동격이고 목적어와 목적보어가 동격입니다. 형사는 명사, 수식, 보어로 쓰이고 형사가 보어로 쓰였을 때 주어, 보어가 동격이 아니고 목적어와 목적보어가 동격이 아닙니다.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부사는 동사, 수식, 형용사, 수식, 다른 부사, 수식만 합니다. 동사는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입니다. 크게 동작 동사와 상태 동사로 나눠지는데 동작은 움직이는 거죠. 먹는다, 뭐 때린다. 상태 동사는 나는 그를 알고 있다. 알고 있는 거 움직이지 않죠. 느낀다. 이것도 어떤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이때 여기 보시면 형사가 명사 수식하죠. 부사는 수식만 합니다. 동사 수식, 형용사 수식, 다른 부사 수식. 이렇게 수식하는 걸 모아서 수식어라고 하고요. modifier, M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is나 말합니다. 이 수식어는 is나 말합니다. 명사도 보호로 쓰이고 형사도 보호로 쓰이는데 차이점은 명사가 보호로 쓰이면 주어보가 같다, 동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형사가 보호로 쓰이면 주어보가 같지가 않다. 그래서 그러면 주어보가 같으면 이 보호는 명사가 보호로 쓰인 거고 명사에는 뭐가 있다? 투부정사의 명사준용법과 동명사가 있다. 주어보가 같지 않으면 이 보호는 형사이고 그 형사에는 뭐가 있다? 투부정사의 형사준용법과 현재 분사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우측에 그의 취미는 주어죠. is가 동사고 드라마 보는 것이다. 뭐가? 그의 취미가. 주어 꾸며주는 거 뭐라고 하죠? 근데 보호가 오면 구분해야 됩니다. 왜? 명사도 보호로 쓰이고 형용사도 보호로 쓰이니까. 그러면 구분하는 거는 동격이냐 동격이 아니냐로 알 수 있습니다. 주어 보호가 같으면 이 보호를 명사 취급합니다. 무슨 취급에? 명사. 그의 취미와 드라마 보는 거 같죠? 같으면 얘를 무슨 취급한다고요? 명사 취급한다고 이 보호를. 동사에다 투를 붙여서 명사가 됐으니까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명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명사보호입니다. 밑에 볼게요. 그는 7시에 TV를 볼 예정이다. 누가 7시에 TV를 보죠? 그가. 주어급니까? 보호죠. 근데 이 보호가 오면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구분해야 되는데 지금 구분하는 방법은 주어 보호가 같으면 이 보호를 명사라고 하고 주어 보호가 같지가 않으면 이 보호를 형용사라고 하거든요. 그와 TV 보는 건 같진 않아요. 그가 TV 본다고 꾸며는 주는데 같은 건 아니다. 같지 않으면 얘를 형용사 보호라고 한다고요. 무슨 보호라고 한다고요? 형용사. 그래서 투 플러스 동사가 형용사니까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 그의 취미는 매일 운동하는 것이다. 뭐가? 그의 취미가. 주어급니까? 보호죠. 그의 취미와 운동하는 거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같죠. 그럼 이 보호를 무슨 취급한다고요? 명사 취급한다고요. 동사에다가 ing 붙여서 명사가 된 걸 동명사라고 한다고요. 이해하셨죠? 네. 다음 그는 앉았다. 뭐 하면서? 미국 드라마를 보면서. 누가 미국 드라마 보죠? 그가. 주어급니까? 보호죠. 근데 그가 미국 드라마 보는 거는 꾸며는 주는데 같은 건 아니다. 주어보가 같지 않으면 이 보호를 무슨 취급한다? 형용사 취급한다. 동사에 ing 붙여서 형용사가 된 걸 뭐라고 부른다? 현재 분사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갔죠? 이렇게 동격이냐 동격이 아니냐에 따라서 주어보가 동격이면 그 보호는 명사인데 명사에는 뭐가 있다? 투부정사의 명사전용법과 동명사가 있다. 주어보가 같지 않으면 이 보호는 형용사인데 형용사에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전용법과 현재 분사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기본품사 명사는 문장 내에서 뭐로 쓰인다고요?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이죠.
그러면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이는 명사에는 뭐가 있다? 투부정사에 명사적 용법이 있고 동명사, 대절, if나 whether절, 의문사절, 관계대명사와 그 다음에 복합 관계대명사가 있습니다. 명사절로 쓰인 if나 whether는 무슨 뜻이죠? 뭐뭐인지? 아닌지고요. 관계대명사와 같은 해석 어떻게 한다고요?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외우셔야 됩니다. 안 보고 외우셔야 돼요. 이 파트는 반드시 안 보고 외워야 됩니다. 형사는 뭐로 쓰이죠? 명사 수식 보호로 쓰이고 형사로 쓰이는 게 뭐가 있죠? 투부정사의 형사적 용법, 현재분사, 과거분사, 전면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가 있습니다. 집중하세요. 부사는 동사, 형사, 다른 부사 꾸며주는데 여기서는 다른 부사는 빼놨습니다. 부사로 쓰이는 게 뭐가 있다?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분사구문, 전면구, 그 다음에 부사절. 부사절이 뭐 있죠? 시간, 이후, 조건, 양보, 목적, 결과, 양태가 있죠. 차례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외워요? 차례대로 시간, 이후, 조건, 양보, 목적, 결과, 양태. 다시요.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호를 쓰며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동명사, 대절, if나 whether절, 의문사절, 관계대명사, what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 관계대명사가 있습니다. 해야 되고 형사는 명사 수식 보호를 쓰며 투부정사의 형사적 용법, 현재분사, 과거분사, 전면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가 있습니다. 얘기해야 되고요. 부사는 동사나 형사, 다른 부사를 꾸며주며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분사구문, 전면구, 부사절, 시간, 이후, 조건, 양보, 목적, 결과, 양태가 있습니다. 이거 얼마큼 빨리 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투부정사는 집중하세요. 명사, 형용사, 부사로 다 쓰이죠. 이름도 쉽습니다. 명사적 용법, 형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동사에다 to를 붙이면 명사도 있고 형사도 있고 부사도 있습니다. 이해갔죠? 이름도 너무 쉽습니다. 명사적 용법, 형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근데 동사에 ing가 몇 개가 있습니까? 3개가 있죠. 명사로 쓰이면 동명사, 형사로 쓰이면 현재분사, 부사로 쓰이면 분사구문. 그때 다릅니다. 그때 헷갈리죠? 투부정사는 명사적 용법, 형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이 있는데 동사의 ing는 명사를 뭐라고 불러요? 동명사, 형용사를 현재분사, 부사를 분사구문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이해 갔냐고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이겁니다. 지금 3형식을 볼게요. 3형식은 뭐로 있죠? 주어, 동사, 목적으로 있죠? 주어의 품사가 뭡니까? 명사죠. 주어 목적으로 명사라고 하잖아요. 뭐라고요? 명사. 그러면 명사에 뭐가 있어? 투부정사에 명사적 용법, 동명사, 대절, 뭐뭐인지 아닌지 if나 whether절. if는 주어 자리에는 오진 않아요. 또 의문사절, 관계대명사 what. 그 다음에 복합 관계대명사가 있는데요. 얘들은 다 뭐라고요? 명사라고요. 뭐라고요? 명사니까 주어로 쓰일 수 있다고, 이 자리에 올 수 있다고 맨 앞에. 이해갔습니까? 목적어도 명사죠. 목적어 보호도 명사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도 명사, 동명사도 명사, 대절도 명사, 뭐뭐인지 아닌지 if나 whether도 명사, 의문사절도 명사, 관계대명사 대도 명사, 그 다음 복합 관계대명사도 명사 다 여기 올 수가 있습니다. 목적어나 보호 자리. 이해 갔습니까? 이해 갔습니까? 가셨죠? 방금 주어는 명사라고 했습니다. 주어는 뭐라고 했어요? 그럼 명사 수식하는 품사는 뭡니까? 형사가 있죠. 그러면 주어 동사가 있을 때 이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 명사 뒤에 형사가 옵니다. 형사가 왜 뒤에 올까요? 기니까. 짧으면 앞에서 꾸며주겠죠. 그러면 형사에는 뭐가 있습니까? 명사 꾸며주는 형사에는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형사적 용법, 현재분사, 과거분사, 전면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는 다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니까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죠. 뭐라고요? 명사 수식. 수식하면 수식어 am 있으나 많아. 얘 없어도 됩니다. 그러면 주어 동사죠. 이해 갔습니까? 이걸 빨리빨리 외우셔야 됩니다. 얼마만큼 빨리 외우느냐가 엄청 중요합니다. 이해 갔습니까? 그러면 여기 동사가 나온다고 했죠. 주어 다음에 뭐가 나와요? 동사. 그리고 뭐 보어가 올 수도 있고 목적어가 올 수 있고. 그러면 동사 꾸며주는 품사는 뭡니까?
부사죠. 위에서 부사 뭐가 있댔습니까? 항상 투부정사로가 먼저죠.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부사등용법. 분사구문. 전명구. 무슨 구? 전명구가 뭘 꾸며줘요? 앞에 있는 동사를 꾸며줍니다. 부사의 역할이 뭐야? 동사수식이지. 그 다음에 부사절이 있죠. 뭐가 있어요? 부사절. 부사절에는 뭐가 있습니까? 시간, 뭐 이유, 조건, 양보, 목적, 결과, 양태가 있습니다. 이해갔죠? 얘가 동사를 꾸며줍니다. 그래서 문장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길어지죠. 이 부사가 뭐 한다고요? 동사, 수식. 수식하면 수식어 M 있으나 많아. 얘 없어도 됩니다. 사실은. 이해갔습니까? 형용사가 명사 수식할 때 수식어 M 있으나 많아 없어도 됩니다. 알겠죠? 이런 수식어 때문에 길어지죠. 이해갔습니까? 다음이요. 동사는 크게 무슨 동사와 무슨 동사로 나눠집니까? 자동사와 타동사. 목적어가 있는 동사와 무슨 동사? 타동사. 목적어에 의존한다 해서 의존할 자자입니다. 한자로. 아시겠죠? 목적에 의존한다. 이건 자자가 무슨 자자입니까? 스스로자. 목적 없이 스스로 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동사가 목적 없는데 목적어를 가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전치사가 필요합니다. 더 목적어를 갖는 애 두 가지를 얘기하면 타동사가 있다면 목적어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치사가 목적어가 같습니다. 이해 갔습니까? 자동사는 목적어가 있다 없다? 없다. 목적어를 갖고 싶으면 누굴 빌려와라? 전치사를 빌려와라. 예문을 보면 He died. 그는 죽었습니다. 이걸로 문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문장이 되죠. 목적 없으니까 무슨 동사입니까? 자동사입니다. 자동사는 사실 VI라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VI. 근데 그는 죽었어요. 그는 죽였어요. 이건 죽답니까? 죽이답니까? 죽이다. 죽이다죠. 대상이 필요합니다. 동사의 대상을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동사의 대상을 뭐라고 불러요? 목적어. 그는 죽였다. 이것만 쓰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죽인 대상이 필요하죠. 목적어인 동사의 대상이 필요한 동사를 타동사라고 합니다. 그는 죽였다. 그의 강아지를. 죽인 대상이 뭡니까? 강아지죠. 목적어. 동사의 대상이 필요한 동사를 타동사라고 합니다. 이해갔죠? 이때 개가 없으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는 죽였다. 도대체 죽인 대상이 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를 타동사, 목적 없이 쓰이는 동사를 무슨 동사? 자동사라고 하는데 자동사가 혹시 목적어를 갖고 싶으면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가지려면 누굴 데려와라? 누굴 빌려와라? 전치사를 빌려와라. 예를 들면 위드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그의 강아지와 함께 죽었다. 말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다시요. 타동사는 목적어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자동사는 목적어 없죠? 근데 목적어를 가지려면 뭘 빌려와라? 전치사를 빌려와라. 그리고 목적어를 뭐라고 부르냐면 타동사의 목적어 또는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목적어 갖는 애 둘을 얘기하라고 하면 타동사와 전치사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알겠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럼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타동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와 전치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있겠죠. 아시겠습니까? 또 한 가지. 이게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몰라. 하지만 뒤에 전치사가 왔어. 그러면 이 동사는 무슨 동사입니까? 자동사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내가 공부를 많이 안 해가지고 이게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모르겠어. 근데 뒤에 전치사가 왔어. 그럼 무슨 동사라고요? 자동사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영어에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항상 이런 겁니다. 뜻으로 외웁니다. 예문으로 외워야 되는데 뜻으로 외워서 그렇죠. 말하다의 뜻이 있죠. 무슨 뜻이요? 말하다가 있죠. 말하다. talk, speak, see, tell 말하다인데 쓰임이 다 다릅니다. 좀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동사가 뒤에 전치사가 오면 뭐가 오면? 전치사가 오면 그 앞에 있는 동사는 무슨 동사?
자동사입니다. 자동사는 다 전치사가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동사는 다 자동사는 다 전치사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토크라는 동사는 다 자동사로만 씁니다. 뭐로만 쓰요? 자동사. 그래서 제가 말할 수 있을까요? 제인에게. 누구에게? 제인에게. 토크라는 동사 되면 전치사가 왔죠. 그럼 앞에 있는 동사는 무슨 동사라고요? 자동사라고요. 무슨 동사? 탐은 이야기한다. 누구와 함께? 크리스와 함께. 얘 같죠? 전치사가 왔죠? 그러니까 이건 자동사입니다. 그는 학교 과제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학교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전치사가 왔죠? 뭐뭐에 대해서. 알지? talk to 누구누구에게 말하다. talk with 누구누구와 말하다. talk about 뭐뭐에 대해 말하다. 다 전치사가 왔습니다. 뭐가 왔어요? talk는 그래서 자동사밖에 없습니다. 무슨 동사밖에 없어요? speak라는 동사 볼게요. speak라는 동사는 목적어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목적어 자리에 뭐만 옵니까? 언어만 옵니다. 뭐만 와요? 언어만 옵니다. 알겠죠? 볼게요. 그는 주어 말하다나 조동사 붙어서 말할 수 있다나 다 동사예요. 말할 수 있는 대상, 동사의 대상을 목적어로 한댔죠? 네. 영어를 이게 목적어입니다. 이해갔습니까? 네. 목적어니까 이게 무슨 동사입니까? 타동사죠. 볼게요. 그 윗거. 그는 말했다. 누구에게? 그의 비서에게. 세크러터리가 뭐예요? 비서죠. 근데 전치사가 왔네요. 뭐가 왔어요? 전치사. 이거 같죠? 네. 전치사가 왔으니까 앞에 있는 게 뭐가 됩니까? 자동사죠. 누구누구에게 말하다 할 때는 자동사입니다. 근데 언어를 말할 때 speak Japanese, speak Korean, speak English 이때는 타동사입니다. 이해갔습니까? 네. 그래서 speak는 전치사 to가 오면 누구누구에게 말하다 자동사고 언어가 오면 무엇을 말하다 영어를 말하다 한국어를 말하다 타동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say는 목적어가 있는 타동사인데 이 목적어 자리에 일반적으로 대절이 옵니다. 뭐가 와요? 대절이 옵니다. 그녀는 주어 말했다 동사 말한 대상 그녀가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목적어죠. 네. 그녀는 말했다. 탐에게는 전명구 M입니다. 있으나 뭘 말했죠? 그녀가 밥을 좋아한다는 것을. 이게 목적어죠. 네. 목적어가 있으니까 타동사고 일반적으로 목적어 자리에 대절이 온다고요. 뭐가 온다고요? 대절. 그래서 타동사로 쓰입니다. 텔을 볼게요. 텔은 타동사로만 씁니다. 3, 4, 5형식. 이해가셨죠? 네. 그는 말했다, 말한 대상, 거짓말을 목적어죠. 목적어가 있으니까 타동사입니다. 그는 말했다, 그들에게, 뭐뭐에게, 무슨 목적어? 간접 목적어. 그가 혼자 갈 거라는 것을. 직접 목적어. 목적어 두 개죠? 타동사입니다. 그는 말했다, 내가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도록. 누가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죠? 그러니까. 내가 목적금지가 목적 보호죠. 네. 여기에도 목적어가 있으니까 타동사입니다. 이렇게 텔은 3, 4, 5형식으로 쓰입니다. 타동사로만 쓰이죠. 이해갔습니까? 네. 여기 볼게요. 좀 전에 타동사는 뒤에 뭐가 온다고요? 목적어고요. 자동사는 뒤에 뭐가 온다고요? 아무것도 안 오죠. 네. 근데 목적어로 갖고 싶으면 누굴 빌려와서? 전치사를 빌려서 갖는다고 했죠. 볼게요. 당신은 들어봤다. 현재 완료죠. 당신은 들어봤다. 뭐에 대해서? 입냄새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이게 전치사죠. 전치사가 있으면 앞에 있는 동사는 타동사다, 자동사다? 자동사라고요. 이해갔습니까? 네. 당신은 들어봤다. 두 가지를. 이게 목적어죠. 뭐에 대해서? 입냄새에 대해서. 이건 목적어가 있죠. 목적어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뭡니까? 이 동사가. 타동사입니다. 아시겠죠? 네. 무슨 얘기냐면 얘는 이제 전면구에 있으나 허드란 동사는 무슨 동사도 있고 전치사가 바로 오면 자동사이고 근데 뭐로도 쓰인다? 타동사로도 쓰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차이점 알겠어요? 네. 첫 번째 거 해석하면 어떻게 돼? 너는 입냄새에 대해서 들어봤다 이런 얘기죠. 네. 현재 완료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들어봤다. 두 번째 거 해석 어떻게 됩니까? 당신은 입냄새에 대해서 두 가지를 들어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갔죠? 네. 이해갔습니까? 네. 다음 문장 구성 요소. 오문형이라고 들어봤죠?
오형식, 오문형 들어봤을 겁니다. 문장은 크게 영어의 문장은 몇 가지로 되어 있다?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오형식, 오문형을 만드는 기본 요소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입니다. 아시겠죠? 이 4가지만 있으면 오형식, 오문형을 만듭니다. 그래서 얘 4가지 이름이 뭐야? 문장, 구성 요소. 주어, 동사는 몇 형식? 1형식. 주어, 동사, 보어는 2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는 3형식.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는 4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는 5형식. 이 4가지로 다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문장을 구성한다고 해서 뭐라고 불러요? 문장, 구성 요소. 1형식은 뭐로 만들어 있습니까? 주어, 동사. 2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 근데 얘가 주어 꾸며주니까 무슨 보어? 주격 보어. 주어를 설명하죠.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입니다. 뭐 보고 목적어라고 한다했죠? 동사의 대상. 을을이라고 하지 말랬죠. 을을은 초등학생들 이해 못해서 하는 거고요. 중학생한테 을을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4형식은 뭐로 되어 있죠?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는 보통 사람이죠. 뭐뭐에게. 직접 목적어는 뭐뭐 을을.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호죠. 얘 이름이 왜 목적 보호죠? 누구 설명하니까? 목적어를 설명해주죠. 이해합니까? 근데 5형식을 잘 들여다보면 가장 기본 단위는 뭐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문장을 만들려면. 주어, 동사로 시작하죠. 그리고 1형식 동사에는 목적어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목적어 없으니까 무슨 동사? 자동사. 3, 4, 5형식에는 목적어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니까 무슨 동사? 타동사. 다시요. 문장은 가장 기본적인 게 뭐와 뭐가 있다고요? 주어와 동사가 있다고요. 주어는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요? 은는 이가. 이해하셨죠? 보어는 누굴 꾸며준다고요? 주어를 꾸며주니까 주격 보어라고 하죠. 목적어는 뭐 보고 목적어라고 한다고요? 동사의 대상.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는 해석 어떻게 된다고요? 뭐뭐에게 뭐뭇을. 5형식의 목적 보어는 누구 꾸며준다고요? 목적 꾸며주니까 이름이 뭐예요? 목적 보어. 이해하셨죠? 자꾸 봐서 익혀야 됩니다. 그러면 5형식을 만드는 기본 단위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즉 문장 구성 요소인데 주어라는 건 문장이 제일 어디 옵니까? 앞에 와서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은는 그러니까 동사는 주어의 뭐? 동작이나 상태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움직이는 동작 알죠? 먹다, 뭐 때리다. 상태는 나는 누구누구를 알고 있다. 둘 다 있는 게 있죠. have가 먹다면 움직이죠. 동작 동사죠. have가 먹다가 아니라 가지고 있다는 움직이 안 움직여. 그러니까 둘 다 갖고 있습니다. 얘는. 알겠죠? 볼게요. 문장이 제일 앞에서 은은이가 주어라고 하죠. 한국의 학교가 뭐뭐 가죠. 주어 다음에 반드시 뭐가 옵니까? 동사고죠. 시작합니다. 3월에. 이해갔죠? 목적어 뭐 보고 목적어라고 한댔죠? 동사의 대상. 동작의 대상, 동사의 대상이죠. 고양이가 문장이 제일 앞에 은은이가 주어 잡았다 뭡니까? 동사. 잡은 대상이 뭐죠? 쥐죠, 쥐. 잡은 대상. 동사의 대상을 목적어라고 합니다. 이해갔죠? 쥐새끼. 쥐새끼 하면 떠오르는 애가 있죠. 지금 깜빡가 있죠. 보어. 2형식의 무슨 보어? 주어 꾸며주는 주격 보어. 5형식의 목적어 꾸며주는 목적 보어 2가지가 있죠. 보어는 품사가 명사가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죠. 형사가 명사 수식 보어로 쓰이죠. 2가지가 있습니다. 기억납니까? 명사가 보어로 쓰이면 주어 보어가 같고 목적어와 목적 보어가 같다. 형사가 보어로 쓰이면 주어 보어가 같지가 않고 목적어와 목적 보어가 같지가 않다. 기억납니까? 그녀는 선생님이다. 누가 선생님이지? 그녀가 주어급니까 보어죠. 근데 보호 자리에 명사가 왔습니다. 명사가 오면 동격이 됐지. 그녀가 곧 선생이다. 근데 투부정사라든가 동명사 편에 가면 명사니까 동격이 아니라 동격이니까 명사가 되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이해가? 다시 지금은 티처가 명사지. 그러니까 동격이라고 하지. 근데
이게 명사인지 형사인지 모를 때는 오히려 동격이면 명사라고요. 알았죠? 네. 고양이가 크다. 누가 커? 고양이. 주어근과 보어죠. 네. 고양이와 큰 거는 꾸며는 주는데 같은 건 아닙니다. 그러면 얘를 무슨 취급한다? 형용사 취급한다. 무슨 취급한다? 형용사. 빅은 형용사죠. 보호자리에 형용사가 오면 주어보가 같지 않다. 네. 반대로 주어보가 같지 않으면 이 보호는 품사가 형용사다 이런 얘기야. 형용사는 뭐가 있다? 초부정사의 형사준유법, 현재분사 이게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다음. 우리는 이름 지었다. 이름 지은 대상, 동사의 대상을 목적으로 하고요. 그 개를 뭐라고 줬죠? 존이라고. 존이라고 이름 줬죠. 누가 존이에요? 그 개가. 목적은과 목적보호죠. 개와 존 같은 겁니까? 안 같은 겁니까? 같죠? 이렇게 보호 자리에 명사가 오면 목적과 목적보호가 어떻다? 본격이다. 같다. 우리는 만들었다. 그를 행복하게. 누가 행복하죠? 그가 목적근과 목적보호죠. 이때 형용사 해피가 오면 목적보호는 같다, 같지 않다? 같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갔습니까? 네. 이렇게 문장 구성 요소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호 얘를 문장을 구성한다고 해서 문장 구성 요즘. 요소라고 합니다. 이 문장 구성 요소는 뼈대예요, 뼈대. 이걸 제외한 거는 수식어라고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수식어. 중요한 건 수식어는 있으나 말합니다. 수식어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형용사가 뭐 수식할 때, 명사 수식할 때, 부사가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수식할 때. 처음에 했죠. 여기서 보시면 형용사가 뭐 수식합니까? 명사 수식. 부사가 동사 수식, 형용사 수식, 다른 부사 수식, 수식만 하죠. 그래서 부사는 무조건 수식어 M 있으나 많아. 다시요. 수식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를 제외한 걸 수식어라고 하는데 M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M 있으나 이게 중요해요. 형용사가 명사 수식할 때 볼게요. 원숭이는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는 대상 꼬리를 갖고 있죠. 이 꼬리가 목적어라고요. 뭐라고요? 목적어. 근데 꼬리가 명사죠. 어떤 꼬리죠? 긴 꼬리. 긴이라는 형용사가 롱이라는 형용사가 꼬리라는 명사 꾸며주죠. 그러면 명사 수식이죠. 명사 수식이면 수식어 M 있으나 많아 빼보세요. 원숭이는 꼬리를 갖고 있다. 말 되죠. 그 다음에 부사는 동사 수식, 형사 수식, 다른 부사 수식을 하죠. 여동생은 노래할 수 있다. 잘 뭐 할 수 있죠? 노래할 수 있다. 동사 꾸며주니까 뭡니까? 동사. 매우는 못 꾸며줘. 매우 잘이라고 해서 옆에 있는 다른 부사 꾸며주잖아요. 다른 부사 꾸며주는 것도 뭐라고요? 부사. 부사는 수식어 M 있으나 많아. 빼도 말이 됩니다. 여동생은 노래를 할 수 있다. 알았죠? 다음, 너는 건너야 된다. 길을. 당신은 주어, 건너야 된다. 동사, 건너는 대상, 목적어죠. 길을 건너야 된다. 어떻게? 케어풀리가 뭐야? 조심스럽게 뭐 해야 돼? 건너야 한다. 동사 꾸며주죠. 동사 수식하는 것도 뭐라고 부릅니까? 부사라고 하죠. 얘는 동사 수식합니다. 뭐 수식? 동사 수식. 다음, 탐은 보인다. 감각동사죠. 어떻게 보여요? 예뻐 보여. 행복해 보이죠? 어떻게 보여요? 누가 행복해? 다음에 주어금과 보호잖아. 보호는 명사 아니면 형사죠. 해피는 형사가 왔습니다. 형사가 오면 주어보고 같다 안 같다? 같지 않다. 맞지 않다. 탐이 행복하다고 꾸며는 주는데 같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 프리티는 무슨 뜻입니까? 프리티가 부사로. 왜 매우? 탐은 매우 행복하게 보인다. 매우가 못 꾸며줘. 행복하냐 형사 꾸밀지. 형사 수식하는 거 뭡니까? 부사죠. 부사는 수식어 M 있으나 많아. 빼보세요. 탐은 행복해 보인다. 됩니까? 안 됩니까? 말 되죠? 이렇게 수식어는 있으나 많아라고요. 알았죠? 그 수식어의 대표적인 게 형사 부사라고요. 알았죠? 또 한 가지 추가 전명구. 전명구라는 건 전치사 뒤에 뭐가 오니까 명사가 오니까 줄여서 전명구라고 한댔죠.
전면구도 두 가지로 나눠줍니다. 명사 수식하면 형사고, 동사 꾸며주면 부사고. 동사 꾸며주면 무사고, 싸고. 부사고. 다음, 그 남자가 늙어 보인다. 그 남자가 늙어 보인다. 누가 늙어 보여? 그 남자가 주어분과 보어죠. 이 형식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가계 안에 있는 이게 전면구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얘가 무슨 구야? 전면구. 근데 얘가 못 꾸며줘. 가계 안에 있는 남자. 남자는 명사 꾸며주지. 명사 꾸며주는 걸 형사라고 한다고요. 뭐라고 한다고요? 형사 구죠. 명사 수식하니까 수식어 am 있으나 많아. 빼보세요. 말 되나? 네. 그 남자는 늙어 보인다. 말 되죠? 밑에 거 볼게요. 한국의 학생들이 시작했습니다. 방학을. 언제? 12월에 뭐 했죠? 시작했죠. 동사 꾸며주니까 얘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면구이자 무슨 구이자? 전면구이자 동사 꾸며주는 걸 부사구라고 합니다. 전면구는 수식어 am 있으나 많아. 빼도 말이 됩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시작했습니다. 방학을. 말 되죠? 네. 이렇게 문장을 구성하는 문장 구성 요소가 있고요. 필수 요소. 있으나 마나한 수식어가 있는데 수식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형용사, 부사, 전면구. 전면구가 명사 꾸며주면 형사고, 동사 꾸며주면 부사고. 여튼간 이 세 가지를 외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해갔죠? 있으나 마나. 다시요. 수식어는 기억해야 돼. 있으나 마나. 이 형식부터 갈게요. 그가 죽었습니다. 언제 죽었죠? 어제 죽었다. 동사 꾸며주죠. 동사 꾸며주니까 뭡니까? 부사. 좀 전에 부사는 수식어 am 있으나 많아. 빼도 말 되죠? 비가 내렸다. 세게 내렸다. 동사 꾸며주니까 부사죠. 수식어 am 있으나 많아. 부사는 수식어 am 있으나 많합니다. 그러니까 주어 동사로만 돼 있으니까 몇 형식입니까? 1형식이죠. 주어 동사 몇 형식? 1형식. 밑에 거 볼게요. 어북 책이 있습니다. 어디 위에? On the desk. 책상 위에. 책이 있습니다. 책상 위에. 전면구 am 있으나 많아. 책상 위에 있다. 동사 꾸며주니까 전면구이자 부사구죠. 그리고 수식어 am 있으나 많아. 근데 막상 없으면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그런 걸 요즘 M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한다고요? A라고 합니다. 근데 오형식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아시겠죠? 다시 원래 전면구는 수식어 am 있으나 마나인데 막상 없으니까 말이 안 되죠. 책은 입니다만 되잖아. 말이 안 되죠. 그런 걸 요즘은 M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해? A라고 부른다. 알지? 근데 A지만 여튼간에 오형식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니까 주어 동사니까 1형식이죠. 영어에서 이따 동사를 강조하기 위해 동사를 앞에 씁니다. 그리고 주어가 뒤로 가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강조하려고 했습니다. 동사를 뭐 하려고 했어? 강조하려고. 근데 얘는 전면구 M 또는 A. 나는 강조하려고 뺐는데 의문문이 돼버렸어. 뭐가 돼버렸어? 의문. 그걸 피하기 위해서 동사를 앞으로 유도할 때는 뭐와 함께? 유도부사, 대어와 함께 같이 뺍니다. 알겠죠? 얘 이름이 뭐예요? 유도부사. 장소부사가 아니라 유도부사입니다. 유도부사는 해석을 해 안 해? 아니. 해석은 안 하고 동사를 앞으로 끄집어내는 역할만 합니다. 유도하는 역할만. 알았죠?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유도부사 수식어 am 있으나 많아. 온더데스크 전면구도 수식어 am 있으나 많아. 그래서 1형식입니다. 대어이즈 대어하는 무조건 몇 형식? 1형식이라고. 이거를 거기에 뭐뭐가 있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냥 대어이즈 대어하는 뭐뭐가 있답니다. 이해갔죠? 그리고 대어이즈 대어하는 무조건 1형식입니다. 몇 형식? 주어 동사가 바뀐 몇 형식? 1형식이라고요. 이해갔습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가셨나요? 네. 칠판 볼게요. 나는 머물고 있다. 여기 스테이가 머물다인데 머물다나 머물고 있다. 진행형이라서 동사예요. 머물다나 머물고 있다나. 알았지? 누구와 함께? 삼촌과 함께 머물고 있다. 동사 꾸며주니까 전면구이자 뭐이자? 동사 꾸며주면 무슨 구? 부사고. 수식어 am 있으나 많은데 막상 빼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친구한테 가서 얘기해봐. 나 머물고 있다? 뭔가 어색하죠?
그래서 요즘은 이걸 M이라고 하는 거 뭐라고 한다? A라고 한다. 근데 오형식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형식입니다. 이해갔죠? 도전이 어려움입니다. 도전하고 어려움하고 같은 거야. 큰 어려움이 놓여 있습니다. 어디에 놓여 있죠? 앞에 놓여 있다. 동사구문주니까 부사죠. 부사는 수치가 M 있으나 많아. 또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미래에 놓여 있다. 동사구문주니까 전면구이자 부사구죠. 전면구는 수치가 M 있으나 많아. 일형식입니다. 알겠죠? 근데 막상 빼봐. 아니 이상형 A형. 이상하죠? 네. 그냥 어차피 근데 영향 안 끼칩니다. 이해갔죠? 그 다음에 이게 전면구니까 무슨 구입니까? 전면구이자 부사구입니다. 무슨 구? 수치가 M 있으나 많아. 부사구가 문장이 앞에 있으면 도치가 일어납니다. 얘가 주어예요. 남미비아, 보스와나, 짐바브웨,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죠. 남미비아, 보스와나, 짐바브웨가 놓여 있습니다. 이게 놓여 있다죠. 북쪽에 어디에? 북쪽에. 얘가죠. 전면구이자 부사구가 문장이 앞에 있으면 주어동사의 위치가 바뀐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메러가 일형식 동사일 때 중요하다 이 뜻입니다. 카운트도 일형식일 때는 중요하답니다. 세다가 아니야. 그 다음에 work가 일형식일 때 효과가 있다 작동하답니다. do가 일형식일 때 하다가 아니라 충분하답니다. 뭐라고요? 충분하다. 네. pay가 일형식일 때 보답이 되답니다. 뭐가 되다? 돈을 지불하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보답이 되다예요. 알았죠? 보세요. 이 약은 효과가 있을 거야. 너에게. 전면구에 있으나 많아. 일형식이죠. 일형식일 땐 뜻이 뭐라고요? 일하다가 아니라 효과가 있다. 정직은 보답이 될 거야. 인디엔드는 결국에는. 인디엔드가 뭐라고요? 결국. 일형식이죠. 얘는 전면구니까 필요가 있어요. 없어? 없죠. 일형식일 때는 보답이 되라고.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니고요. 알았죠? 계획은 효과가 있을 거야. 뭐가 있을 거야? 효과가 있을 거야. 매우 잘. 잘이 못 꾸며져. 네. 잘 효과가 있다지. 아, 작동하다 이 뜻이네요. 무슨 뜻이야? 이 계획은 작동할 거야. 잘 뭐 할 거야? 작동할 거야. 동사 꾸며주니까 부사죠. 매우는 못 꾸며줍니까? 매우 잘. 옆에 있는 다른 부사 꾸며주는 거죠. 다른 부사 꾸며주는 것도 뭐예요? 부사죠. 작동하다 효과가 있다. 지금은 작동하다입니다. 다음 스크레이프. 이 찌꺼기가 음식 찌꺼기가 하다가 아니라 충분하답니다. 뭐하다? 충분해요. 충분하다. 이 음식 찌꺼기는 충분하다. 그 강아지에게. 얘는 전면구에 있으나 많아. 이 게임의 이건 전면구 M이죠. 이 게임의 모든 점수가 주어져. 은는이가가. 얘는 전면구이자 앞에 있는 점수란 명사구문이니까 형용사구입니다. 무슨 구? 여튼간 전면구는 수식어에 있으나 많아. 이 게임의 모든 점수가 카운트 중요하다. 아니면 메러스 중요하다. 중요하다 이 뜻입니다. 이해갔죠? 네. 이 단어도 엄청 많이 나와요. 외우셔야 됩니다. 이해갔습니까? 네. 일형식일 때 이렇게 쓰입니다. 다음이요. 이 형식은 어떻게 돼 있죠? 주어 동사 보호로 돼 있죠. 어떤 품사가 보호로 쓰인댔습니까? 명사 아니면 형용사. 형사죠. 명사 아니면 형사가 보호로 쓰입니다. 보호를 간 동사 네 가지. 비동사 뭐뭐이다. 이 형식일 때는 비동사가 뭐뭐가 있다인데 이 형식일 때는 뭐뭐이다입니다. 알겠죠? 비동사 감각동사 become you. become you는 뜻이 뭐니까 become you입니까? 되다 이 뜻이니까 become you입니다. 되다 이 뜻의 대표적인 게 뭐야? get과 grow입니다. 알겠죠? become, get, grow 다 되답니다. 보호를 갖습니다. 감각동사 중학교 1학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look, sound, taste, smell, feel 다 감각동사죠. 그 다음에 상태동사 보호를 갖습니다. 옆에 보세요. 그는 유명했다. 비동사죠. 네. 그는 유명하게 되었다. 이건 되답니다. 그는 유명해 보였다. 이건 감각동사죠. 그는 유명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뜻은 바뀌지만 결국 누가 유명한 겁니까? 주어가 유명한 거죠. 네. 주어 꾸니까 보호죠. 그러니까 동사가 비동사
되다의 비컴류. 감각동사, 상태동사는 뒤에 뭐가 온다? 주어 꾸며주는 보어가 옵니다. 뭐가 와요? 보어. 보어를 갖는 네 가지 동사 뭐라고요? 기동사, 비컴류, 감각동사, 상태동사. 기동사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의사이다. 누가 의사야? 그거. 그가 주어 꾸며주는 보어가 왔죠. 보어가 지금 명사입니다. 명사가 오면 주어가 어떻다? 같다. 그가 곧 의사다. 그녀는 친절하다. 누가 친절해? 누가 친절해요? 그녀가 주어 꾸미가 보어죠. 근데 kind라는 형사가 왔습니다. 그러면 꾸며는 주는데 같지는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identical twins. 일란성 쌍둥이가 비슷하다. 누가 비슷해? 일란성 쌍둥이가. 주어 꾸며주니까 보어죠. 모든 방식에서 얘는 전면구에 있으나 많아. 그렇죠. 다음 인종차별은 살아있다. 뭐가 살아있죠? 인종차별이 주어 꾸미니까 보어죠. 한국에서 전면구에 있으나 많아. 비동사는 보어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되다의 뜻 become요. 무슨요? 되다. 객과 그로가 있죠. go bad 상하게 되다. go가 되다의 뜻입니다. 그럼 뒤에 있는 거 보어예요. go mad 화나게 되다. mad가 보어예요. 붉게 되다. 마르게 되다. 잠들게 되다. 피곤하게 되다. 부족하게 되다. 시련 되다. 증명 되다. 아시겠죠? 예문을 보면 그녀는 되었다. 아프게. 누가 아파? 그녀가 조금가 보어죠. 동사가 되다로 되면 뒤에 있는 거 보어가 됩니다. 우유는 가다가 아닙니다. 되었다. 상하게. 뭐가 상했죠? 우유가. 이걸 되다로 해석했더니 웬트를 되다로 해석했더니 이 뒤에 있는 게 보어가 됩니다. 나의 꿈은 뭐가 되었죠? 실현되었다. 뭐가 되었다? 이때 컴이 무슨 뜻이야? 되다라고요. 뭐라고요? 뭐가 실현됐어? 꿈이. 결국 알았죠? 왜는 우물입니다. 명사로. 우물이 달리는 게 아니라 되었습니다. 마르게. 뭐가 말랐어? 우물이. 되다예요. 그는 피곤하게 되었다. 누가 피곤하죠? 그가. get이 되다면 뒤에 있는 게 보호가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에 단골손님 감각동사가 왔습니다. look, sound, feel, taste, smell. 그는 근데 감각동사는 보호 자리에 명사는 안 오고 뭐만 와? 형용사만 옵니다. 뭐만 와요? 형용사. 그는 보인다, 어려 보인다. 누가? 그가. 조금가 보호죠. 너의 손은 느껴진다, 따스하게. 뭐가 따스해? 너의 손이. 왜 감각동사가 시험에 많이 나오냐면 원래 형용사는 해석이 어떻게 되죠? 뭐하는 은는 뭐뭐하는이죠. 뭐뭐한 이렇게 해석되고 부사는 해석 어떻게 되죠? 일반적으로 한국말로 뭐뭐 하게죠. 근데 여기 보호가 다 형사거든요. 형사인데 뭐뭐 한으로 해석 안 되고 뭐뭐 하기로 해석됩니다. 너의 손은 따뜻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해석으로 하려면 이렇게 해야겠죠. 따뜻하게, 그지? 부사로. 하지만 보호 자리에는 뭐가 온다? 형용사가 온다. 해석만 부사처럼 해석된다. 이해갔죠? 봐, 이것도 마찬가지야. 다음은 보인다, 행복하게. 한국말로는 행복하게죠. 그게 부사죠. 하지만 룩은 감각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뭐가 와? 보호가 옵니다. 뭐가 와요? 보호의 품사는 뭐다? 형용사다. 그들의 불평은 들린다. 합리적으로. 뭐가 합리적이야? 그들의 불평이. 조금가 보호죠. 나에게 전면구 M 있으나 많아. 좀 전에 감각동사는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온댔죠. 그래 안 그래? 근데 뒤에 명사가 올 경우 뭐가 올 경우? 명사가 올 때는 전치사 뭐를 써준다? like를 써줘야 돼. 그는 그의 아빠처럼 보인다. 이해 갔죠? 그리고 보호 자리는 뭐가 온다고 했죠? 형용사가 온댔죠. 근데 명사에다가 ly 붙이면 형용사가 됩니다. 형용사에다가 ly 붙이면 뭐가 돼요? 부사가 됩니다. 뭐가 돼요? 부사. 봐봐. 슬로우 느리네라는 형용사에다가 ly 붙이면 느리게라는 부사가 돼요. 뭐가 된다고? 부사. 근데 친구라는 명사에다가 ly 붙이면 친근한이 되고요. 사랑이라는 명사에다가 ly 붙이면 사랑스러운. 외로움이라는 명사에 ly 붙이면 외로운이라는 명사 형용사가 된다고요. 이거 같죠? 그들은 보입니다. 감각동사. 친근하게 보여. 누가 친근해? 그들이 주어근과 보호죠. 이렇게 명사에다가 ly 붙이면 형용사가 돼서 보호를 쓰입니다. 다음, 그녀는 느낀다. 외로움을. 누가 외로워?
그녀가 주어금과 보어죠. 감각동사는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온다. 이해 갔죠? 마지막 상태동사 무슨 동사? 상태동사. 상태동사는 lie, stay, remain, keep이 있다. 이형식 동사는 이형식처럼 해석을 해줘요. 그냥 놓여있다가 아니라 어떤 상태로 놓여있다. stay, 머물다가 아니라 어떤 상태로 머물다. remain, 어떤 상태로 남아있다. keep, 어떤 상태가 유지되다. 이런 뜻입니다. 칠판 볼게요. 되게 중요해요. 보세요. 병이 놓여있다. 어떤 상태로? 깨진 상태로. 뭐가 깨졌죠? 병이 식상이에요. 병이. 주어금과 보호죠. 네. 책상 위에 전면구에 있으나 많아. 놓여있다. 어떤 상태로? 깨진 상태로. 뭐가 깨졌죠? 병이. 이거 상태동사라고 합니다. 알겠죠? 테이블 위에 이런 뜻이고요. 당신은 머물 수 있다. 어떤 상태로? 살아있는 상태로. 누가 살아있어? 당신이 주어금지가 보호죠. 이러한 날씨에 전면구에 있으나 마나. 그는 어떤 상태로 남아있어? 조용한 상태로 남아있었다. 누가 조용해? 그가 주어금과 보호죠. 그는 어떤 상태로 유지해? 조용한 상태로 유지해. 누가 조용해? 그가 주어금과 보호죠. 끝까지 전면구에. 그는 끝까지 조용한 상태로 머물렀다. 이해 갔죠? 근데 같은 동사인데 지금 다 이 형식으로 쓰였죠. 어떤 상태로 놓여있다, 어떤 상태로 머물다, 어떤 상태로 남아있다, 어떤 상태로 유지하다. 이해 갔죠? 근데 같은 건데 옆에 보세요. 그는 누웠다. 나의 과거죠. 그는 누웠다. 어디 위에? 침대 위에. 침대 위에 뭐 했죠? 누웠죠. 동사 꾸며주니까 전면구이자 부사구. 수치가 am 있으나 많아. 주어 동사니까 몇 형식입니까? 1형식이죠. 네. 그는 머물렀다. 어디에? 호텔에. 얘 전면구 am이죠. 전면구이자 호텔에 머물렀다. 동사 꾸며주니까 부사구. 수치가 am 있으나 많아. 그는 남아있었다. 어디에? 멕시코에 남아있었다. 6월까지 남아있었다. 둘 다 전면구죠. 네. 둘 다 전면구이고 둘 다 동사 꾸며주니까 부사구죠. 수식어 am 있으나 많아. 전면구이죠. 동사 꾸며주니까 부사구고 수식어 am 있으나 많아. 사실은 am이 아니에요. 없으면 in 멕시코하고 until June 빼봐. 말 되나? 그런 남아있었다. 뭔가 부족하죠. 그래서 A라고 한다고. 뭐라고 한다고? 근데 A든 M이든 5형식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아시겠죠? 1형식입니다. 보세요. 그는 계속했다. 뭐를?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이걸 목적으로 봅니다. 뭐로 봐요? 3형식이죠. 그는 유지했다. 와이프가 뭐 하도록? 밖에서 기다리도록. 누가 밖에서 기다려? 와이프가 목적금과 목적보호죠. 이해가요? 이게 keep은 주어금이 주는 보호를 갖는 2형식으로 쓰이기도 하고 몇 형식으로 쓰여? 2형식으로 쓰이기도 하고 3형식으로 쓰이기도 하고 5형식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알겠죠? 2형식답게 해석하라는 얘기예요. 어떤 상태로 놓여있다, 어떤 상태로 머물다, 어떤 상태로 남아있다, 어떤 상태가 유지되다. 알겠죠? 그 다음에 3형식. 3형식은 주어동사 목적어, 이 목적어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동사의 대상이라고 한다고요. 칠판 볼게요. 그는 만들었다. 만든 대상이 뭐예요? 실수죠. 동사 대상을 뭐라고 그래요? 목적어. 그는 만들었다. 그녀는 만들었다. 만든 세상, 큰 집을. 1년 전에 뭐 했죠? 만들었어. 동사 꾸미니까 부사죠. 단어 2개 이상을 부사구라고 하죠. 네. 부사는 수식어에 있으나 하나 3형식이죠. 그녀는 넣었다. 놓았다. 놓은 대상. 그녀의 안경을 어디 위에? 책상 위에. 책상 위에 놓았다. 전면구죠. 전면구고 동사 꾸미니까 무슨 겁니까? 부사구죠. 그리고 수식어에 있으나 많아. 근데 막상 빼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녀는 안경을 놨어. 좀 뭔가 빠졌어요. 그런 걸 M이라고 하는 거 뭐라 그래? A. 그녀는 넣었다. 안경을 가방 안에. 가방 안에 넣었다. 동사 꾸미니까 똑같아요. 아이고 힘들어. 전면구. 부사구. 수식어에 있으나 많아. 얘도 마찬가지야. 빼면 그녀는 안경을 넣었어. 도대체 어디에 넣었다는 거야? 약간 부족하죠. 그런 걸 A라고 한다고. 근데 A는 5형식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3형식입니다. 알겠죠?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 타동사는 뒤에 뭐가 와요?
목적어가 오죠? 네. 반드시 목적어 와야 돼. 목적어가 타동사는 그러면 전치사가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착각하면 안 된답니다.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 자, 디스커스는 토의하답니다. 뭐 하다요? 근데 토크는 자동사입니다. 자동사니까 뭐뭐에 대해 토의하다. 전치사가 와야 된다고요. 뭐가 와야 된다고요? 논쟁하다. 아기도 자동사입니다. 아기도 무슨 동사? 자동사. 그러니까 뭐뭐에 대해 토론하다가 뭐야? 전치사 about이 와야 된다고요. 뭐가 와야 된다고요? 근데 디스커스는 타동사이니까 전치사가 오면 돼야 돼. 안 된다는 거예요. 알죠? attend. 어디에 참석하답니다. 타동사예요. 전치사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reach 도달하다. 이거 타동사입니다. 그럼 전치사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근데 arrive는 자동사기 때문에 in이든 at이 옵니다. 넓은 장소에 도착하는 거는 in이고 좁은 장소에 도착하는 건 at입니다. 알겠죠? get to 어디에 가다 어디에 도착하다인데 이것도 자동사니까 to가 왔죠. 이해가요? 근데 뭐뭇을 향해 손을 뻗다는 자동사기 때문에 to가 와야 됩니다. 이해갔죠? 이건 도착하다 뭐하다? 아니면 도달하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 도달하다는 뭐하다는? 도달하다는 타동사니까 전치사 쓰면 안 되지만 뭐뭇을 향해 손을 뻗다는 전치사 fu가 필요하다고요. 이건 자동사라고요. 이건 무슨 동사? 전치사가 있으니까 자동사입니다. 이해갔죠? 근데 도착하다 도달하다는 타동사입니다. 이해갔죠? 대신 arrive in, arrive에서는 자동사니까 전치사가 와야 된다 이런 얘기야. get도 이해갔죠? 네. 이해가? 봐봐. he reached. 그가 도달했어. 서울 어디에? 서울에.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어 와야 된다고요. 근데 he arrived in 서울 했을 때는 이게 자동사기 때문에 무슨 동사기 때문에 전치사가 와야 된다고요. 뭐가 와야 된다고요? 전치사. he got to 서울. 그는 어디에 가? 서울에 도착했다 이런 얘기야. 이 get이 자동사니까 뭐가 온다? 전치사가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갔죠? 다음 좀만 참아요. leave 뭐뭇을 떠나다 무슨 뜻이에요? 뭐뭇을 떠나다. 이때는 타동사예요. 이때 무슨 동사? 근데 뭐뭇을 향해 떠나다는 소가 있으니까 무슨 뜻이에요? 자동사예요. 무슨 동사? 자동사. 아, he left Seoul. 그는 떠났다. 떠난 대상. 서울을. 이건 뭐뭇을 떠나답니다. 타동사입니다. 무슨 동사? 목적어가 있으니까 타동사죠. He left for Seoul. 이거는 뭐라고 있어? 뜻이. 뭐뭇을 향해 떠나다. 그는 서울을 향해 떠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얘는 자동사니까 뒤에 전치사가 왔다고요. 뭐가 왔다고요? 전치사. 이때는 뜻이 뭐라고요? 뭐뭇을 향해 떠났다예요. 윗거는 뭐예요? 그는 서울을 떠났다. 뭘 떠났다? 서울을 떠났다. 아직까지 어디 있었던 거야? 서울에 있었던 거고 밑에 거는 서울을 향해 떠났다. 서울에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좀만 참아요. 여기 보세요. 100개만 더 할게요. 여기 보세요. 결혼하다죠. 결혼하다는 타동사예요. 전치사가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He married Jane. 그럼 누구와 결혼했어? 제인과 결혼했다. 목적어가 있으니까 타동사죠. 근데 멍청하게 여기다 with를 쓰지 말라고요. 그는 제인과 함께 결혼했다. 한국말은 돼요. 아시겠죠? 근데 얘가 타동사기 때문에 전치사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여기 엔터 보세요. 뭐 봐? 엔터. 그는 들어갔다. entered the school. 그 학교에. enter into. 왠지 될 것 같죠? into가 뭐야? 어디 안 오르지. 근데 얘는 타동사다. 무슨 동사다? 타동사가 의미하는 건 뒤에 바로 목적어 와야지. 전치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는 뭐뭐에게 말하다, 뭐뭇을 말하다, 뭐뭇에 접근하다.
전화하다, 능가하다. 뭐뭐로부터 생존하다. 봐봐. 그는 he survived from COVID-19. 뭐야?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생존했지. 한국말은 맞아. 코비드-19로부터 생존했다. 말은 되죠. 근데 타동사기 때문에 그냥 코비드-19로부터 생존했다. 그래서 타동사가 와야 됩니다. 목적어가 와야 됩니다. 이해 갔죠? 코비드-19로부터 해서 from이라는 전치사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 갔죠? 그래서 이런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동사하고 뭐하고 자동사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타동사는 바로 목적어가 와야 되고 자동사는 뭐가 와야 돼? 전치사가 와야 됩니다. 여기까지 볼 거예요. 타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자동사. 자동사죠? 네. 자동사는 목적어를 갖기 위해서 뭐가 와야 돼? 전치사. 전치사가 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 착각하기 쉽냐면 타동사를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구분해? 을르를 집어넣는단 말이야. 을르를 집어넣으면 목적어가 있구나 한단 말이죠. 을르이 되면. 봐봐. 뭔것을 기다리다. 뭔것을 사고하다. 뭔것을 불평하다. 뭔것을 졸업하다. 뭔것을 동정하다. 뭔것을 설명하다. 다 되죠.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가 있다고 착각한단 말이야. 목적어가 있으면 무슨 동사? 자동차. 아니, 타동차. 왜 그래 이거? 타동사죠. 뭔것을 기다리가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 he waited his wife 이랬다고. 네. 그럼 어떻게 돼? 그는 기다렸다. 기다린 대상, 와이프를. 동사의 대상을 목적으로 하죠. 한국말은 돼, 안 돼? 네. 되지. 그는 기다렸다, 와이프를. 근데 wait은 자동사야, 타동사야? 자동사입니다. 무슨 동사? 자동사야. 자동사는 뒤에 뭐가 와야 돼? 전치사가 와야 된다고요. 뭐뭇을 기다리다가 wait for입니다. 아시겠죠? 이 전치사는 동사마다 달라요. 그래서 다 외워야 됩니다. 여기 보면 이 박스를 보세요. 다 전치사가 있죠? 이해합니까? 이해가요? My mom, 나의 엄마는 complained, 불평했어. My grade, 뭐에 대해서? 나의 성적을 불평했어. 한국말은 된단 말이야. 나의 성적을 불평했다. 알지? 근데 얘는 자동사라고. 뭐라고? 자동사는 뒤에 뭐가 와야 돼? 전치사. of라든가 about이 와야 된다고요. 뭐뭐에 대해 불평하다. 이해 갔죠? 그래서 반드시 전치사를 써줘야 됩니다. He graduated. 그는 졸업했어. SNU.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서울대학교를 졸업했죠. 그는 졸업했다. 서울대학교를. 한국말은 돼, 안 돼? 되죠? 근데 얘가 자동사니까 뒤에 뭐가 있어야 돼? 전치사가 있어야 된다고. 약하죠? 근데 이런 거 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wait for 뭐뭇을 기다리다, apologize to 뭐뭐에게 사과하다, apologize for 뭐뭐에 대해 사과하다, complain of 뭐뭐에 대해 불평하다, graduate from 뭐뭐에서 졸업하다, sympathize with 동정하다, account for 설명하다, interfere with 방해하다, 실험하다, experiment with 동의하다, consent to 반대하다, object to hope for 희망하다, subscribe to 구독하다. 다 전치사가 옵니다. 외울 때 뭐와 함께 같이 외워야 돼? 처음부터 전치사와 함께 외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다 외워갖고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